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정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눈덩이 나랏빛 국가신용등급 2단계 강등 시간문제. 자, 1년새 세배 폭증, 김치도 쌀도 품절 대란. 자,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에 코로나까지 나랏빛 증가 외환 위기 때보다 3배 높다. 자, 한 국가 채무 40% 적정이라는데 국가 기준 적용 때 106.5%. 나라 국가 한 1년새 세배 폭증. 재정준칙 도입 전부터 이미 어길 판이다. 눈덩이 나랏빛, 이러다 국가신용등급 2단계 강등될 수도. 김치도 쌀도 품절 대란, 온라인 물 구매 불가능, 마트도 동났다. 눈덩이 나랏빛, 이러다간 국가신용등급 2단계 강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복지 등 나랏빛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운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이 2단계에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국가채무 비율 추이를 보면은,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2015년도는 35.7%였었죠. 그러던 것이 38%, 39%, 지금 43.9%, 약 44%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적절한 비용이 40%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미 초과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걸 다 더하면 106%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2022년도는 51%, 2024년도는 58%, 나중에 2060년도는 81%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오버하겠지만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이미 846조 9천억이고, 2020년도는 1070조 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유지 수준을 가정한 전망치가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연도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빚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매우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003년도에는 19.8%였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30%대였었죠. 그러다가 16년, 17년 지나면서 36%, 그래서 2020년도 드디어 40%를 초과했죠. 그래서 46%, 51%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영국 등 독일 주요 4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국가 신용등급은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한경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0년간 41개국 국가 채무 비율 1인당 국내 총생산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가 다음에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이 추정 개수가 0.03 이렇게 증가를 할 때, 여기 먼저 보죠. 추정 개수 각 변수가 1단위 증가했을 때 다음에 국가 신용 등급에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변수 단위가 프로이면 변수값 프로 대비 증가에 따른 국가 신용 1등급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수 단위가 로그 값이라면 변수값 10배 증가에 따른 국가 신용 등급 단계에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자, 세부적으로 보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추정 개수가 0.03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인당 GDP 노후 값은 6.2, 다시 말해서 10에 근접했을 때 신용 등급 단계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데 6.2이기 때문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 0.22로 매우 높고 GDP 대비 경상수지 또한 0.07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분석했을 때 국가 신용 등급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면 그 나라 빚을 제대로 바꿀 것에 대한 의문이 커지게 되면서 대외 신용도는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금은 뭉텅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 유동성 위기에 마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모디스, 스탠드앤푸어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 등 거시 경제지표와 재정 건전성을 신용등급 판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활용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과거 수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하지만, 그런데 현재 추세로 나갔을 때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한국의 주요국에 비해서 나랏빛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고,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7.7%였지만 올해는 코로나 등 따라 추경
추가 경정 예산에 따라서 43.9%를 급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나랏빚 증가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적용시를 5년 뒤 2025년도로 설정했고, 사실상 이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역할로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08.9로 양호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자, 국가 채무 비율이 40% 정도가 적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국제 표준을 적용된 106.5%라는 것이고요. 자, OECD 평균을 적용하면 되지 않은 것이, 그들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국가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적정하다는데, 이것을 엉뚱한 기준으로 내세워가지고 양호하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45년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99.6%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걸 국제 기준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경주는 이 시나리오 채무 비율이 올라간다면 국가 신용 등급이 2단계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추강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고 괜찮다는 인식인데, 재정 건전성에 관한 과시는 금물이라면서 스페인과 아일랜드 사례를 보면 탄탄했던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훼손된 재정 건전성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 사례를 먼저 보면요. 자, 69.5%일 때 이제 신용등급이 확 꺾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AA에서 AA-로 이제 꺾이게 되는데요. 이건 한국은 이제 2024년도에 그런 근접한 그런 수치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도 끊임없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페인 경우 3.45에서 이게 등급이 낮아졌고, 한국은 지금 이런 거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 수요 지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된 재정 준칙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서 국가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금융 위기로 이렇게 치달을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관리를 할 텐데, 지금 나라 국가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1년 새에 3배 폭증하고 재정 준칙 도입 전부터 이제 어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커지는 재정 수지 적자를 보면 2018년도만 해도 마이너스 12%였는데 2019년도 22.3%, 49.5%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 재정 수지인데요. 관리 재정 수지는 96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든 수치를 보았을 때 엄청난 지금 이제 나라 국가안이 비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채무 증가율을 보았을 때도 2018년도 651조에서 699조, 그 다음에 794조, 800조에 이르고 있고, 이것이 1000조 단위가 바로 내년도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한 해만 4차례에 거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씀씀이는 크게 늘어났고,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 수지 적자가 1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를 하면 있으나 마나한 준칙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10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5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6일 통합재정수지는 70조 9천억으로 적자가 나섰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22조 3천억 적자에 비해서 올해 적자 규모가 3배 이상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 49조 5천억 적자보다 그 폭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96조 적자를 기록했고 있고, 자, 이처럼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가파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은 재난지원금 코로나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실탄 확보를 위해서 세수 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 8월 누계 총 지출은 388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 8천억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 수입은 8조 8천억 줄어드는 317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총 수입 중에서 국세 수입은 8월까지 192조 5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덜 거쳤고, 올해 거두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거둔 금액 비율은 진도율 3차 추경 기준 68.8%, 지난해보다 2.6% 하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게 된 것이죠. 자, 국가 채무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가 적정한 것이라는데 실제로 국제 기준을 적용된 106%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4차 추경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올해 846조 9천억 원으로 GDP 대비 43.9%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국가 채무 규모는 1년 전보다 무려 100조 원이 늘어났는데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1% 혹은 그 이하로 저성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향후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끊임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을 합친다면은, 자, 이것이 이제 20.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한국 사회고요. 마찬가지로 연금 충당 비율도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걸 합치었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이고요. 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2020년 장기 전망에서 현행 제도가 전망 기간에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GDP 국가 채무 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40년도에는 103%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60년도에는 158%, 2070년도는 187.5%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채무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요. 김치도 쌀도 품절 대란, 온라인몰 구매 불가능, 마트도 동나고 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연휴 등으로 집밥 수요가 급증하고 마켓 컬리 등 쌀 일시 품절, 배추 가격 고공행진, 김포족 증가, 그래서 온라인 매물 등 포기김치 품절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대형마트와 주요 온라인몰에서 김치가 자취를 감춘 데에서 쌀까지도 심지어 품절되는 사태가 이제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잘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해마다 남아서 걱정했던 쌀이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집밥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가 공급을 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 10월부터 11월까지 매출 비교한 결과 양곡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1% 상승했다는 것이고, 지난해는 4kg 포장 제품이 인기가 높았던 반면에 올해 밥을 집에서 해먹는 비중이 늘면서 10kg 제품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양곡 매출이 전년도보다 15% 늘었다면서 특히 10kg 쌀은 전년 대비 29%, 약 30%가 늘은 거고, 전월 대비 30% 판매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10kg 이하 소포장도 전년 대비 38%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늘었다는 것인데요. 자, 김치의 경우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배추의 품질이 저하되고 출하량이 줄면서 포기김치 제조사들이 배추 수급이 어려움에 겪고 있어서 아예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가격도 훌쩍 올라서 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도 증가해서 포장김치 수요는 급증해서 품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대상 종갓집 김치, 대상이라든지 종갓집 김치, 또 CJ 제일제당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연일 김치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대형마트 역시 오전에 소량 입고되어서 금세 동이 난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직원은 마트 매대 배추김치도 빨리 동나고 들어온 물량도 달린다면서 빈손으로 돌아간 손님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하순부터 수확기 쌀이 본격 출하되면 쌀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쌀까지 부족하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김치 경우 사정은 더욱 좋지 않은데 고냉지 재배의 작황이 부진한 데 의해서 가을 배추도 출하도 지연돼서 이달 배추 출하량은 평년 대비 13.1% 줄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가을 배추 초기의 생육이 부진해서 11월에도 배추 출하량은 4.4%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김치 업계 관계자는 태풍 영향으로 올해 늪배추의 배추밭이 다 망가졌다면서 그 이후에 심은 배추가 자라서 수확되는 다음 달 초까지 지금처럼 김치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식량과 식품 매우 부족하면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 대안을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은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서 경제위기라든지 각종 이난, 재난, 위기에 대비해서 자급자족의 방법을 평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막상 위기가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격 폭등은 기본이고 준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농촌과 산촌, 어촌에서 생산, 수급 가능한 방법을 다양하게 갖추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배상 대책이자 생존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